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3강, 형충해합 13강 할 차례고요. 오늘은 충 중에서 가장 오묘한 충 중에 하나인 이 진술충미의 충인 진술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육합 강의할 때도 가장 오묘한 합인 육합 하면서 묘술합, 진유합 해가지고 이 진술충미가 들어가 있는 합에 대해서 아주 오묘하다. 그 이유는 반대 계절끼리 합하니까. 원래 반대 계절끼리 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데 그 둘이 서로를 좋아해. 그런 거죠. 되게 신비하고 오묘하죠. 그러면 남한에 사는데 북한을 좋아해. 뭐 북한을 살지만 남한을 좋아해. 나는 나이가 먹었지만 젊은 사람들 것을 좋아해. 또는 젊은 사람이지만 레트로한 걸 좋아해. 나는 아시아인이지만 서양을 좋아해. 나는 뭐 가요 집안에 가요를 부르는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난 팝도 좋아.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 합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종 간에 A와 B를 서로 융합시키고 A와 B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미국의 장군이 일본 총독으로 가서 일본을 군정 지배하면서 일본의 문화에 흠뻑 빠져서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전후에 다시 개발될 수 있도록 혁혁한 친일본을 변호한, 그 전까지만 해도 폭격기로 일본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강성 주장을 했던 사람이 친일파가 돼서 이제 일본의 부흥을 힘쓰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진술충미라고 하는 반대 계절이 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합과 충이 딱 한 글자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드라마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술충이라고 하는 이 화개지, 개고지의 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었다. 뭐 님하고 남은 한 글자 차이더라. 이런 것처럼 이 진술충 역시도 충하고 합은 단 한 칸 차이더라 같은 거예요. 이 진술충에서 진토가 한 단계만 뒤로 가면 묘목이죠. 그러면 묘목하고 술토는 묘술합을 해요. 그러면 원래 묘술합을 했었는데 그 묘목이라는 애가 나 한 바퀴 더 제주를 넘을 거야 해가지고 묘목이가 진토로 진화를 했어. 그러면 그동안 술토와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묘술합이 진술충으로 탕 하고 갈라서게 되는, 또는 대립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의 처지가 이랬을 때 좀 처지가 안 좋았던 요 사람과 아주 잘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뤄서 다음 단계로 진화해서 탕 하고 다음 단계로 진화를 했더니 안녕 하고 빠이빠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게 좀 성숙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빠이빠이를 할 거고, 좀 미숙한 사람은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치고받고하면서 이제 진흙탕 싸움하면서 이제 멀어지게 될 거고, 그렇죠. 그 라라랜드라고 하는 영화 이제 보시는 분마다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 굳이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좀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은 라라랜드라는 영화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보면 둘 다 한쪽은 피아니스트가 돼서 자신의 재즈바를 갖는 게 꿈인 사람이고, 여자는 자신의 글로 작가가 되고 배우가 돼서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인 사람이야. 근데 그 둘이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만나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가 그 여자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막 무대도 마련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막 지지도 해주고, 그래서 관객이 한 명도 없는 자리에서도 막 여자를 위로를 해주면서 그 자신의 애인 그 여자 주인공이 꿈을 이룰 수 있게끔 계속 밀어줘. 근데 그 영화의 갑자기 마지막 장면으로 휙 가면은 엔딩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여자가 꿈을 이뤘어. 그쵸? 그래서 유명 연예인 여배우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죠? 남편이 바뀌어 있어. 왜? 여자가 다음 단계로 가니 결국 묘술합이 진술충으로 변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남자는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가고 여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갔지만,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큰 피아노 재즈바의 주인이 되었고 클럽의 주인이 되었고, 여자는 연예인이 되었지만 둘은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는 지금 5번 떨어진
남자친구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여자가 벌어서 데이트 비용이나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비용들 다 자기가 됐는데 남자가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뤘어. 그래서 변호사 판검사가 됐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어디로 정략 결혼을 하더라. 뭐 자기 밀어주는 여자한테 가더라. 이게 남자가 성공하면 나하고 그럼 어떤 거야? 그럼 자기 남자는 누구죠? 약간 부족한 남자는 내 남자, 성공한 남자는 내 남자 아니죠. 사실 이거 거의 모든 그 집안에서 가끔 그 뭐죠? 그 결혼하는 아들을 둔 그 어머님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 잘난 아들은 남의 여자의 남편, 그 반품되거나 못난 아들은 내 아들. 이렇게 장가를 보냈는데 반품돼서 왔어. 반품돼서 나 이 남자랑 못 살겠어요. 했더니 그 남자가 그 아들이 그 다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엄마 밥 차려주세요. 엄마 빨래 빨아주세요. 뭐 엄마 잠자리가 너무 뒤숭숭해.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잘 돼봐. 그럼 또 집 나가서 또 엄마 안 찾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자, 이게 묘수랍에서 한 칸만 변하면 진술충이다. 뭐 반대로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술토가 한 단계만 뒤로 빠꾸, 뒤로 후퇴. 그럼 유금이 유금. 술토가 한 단계로 뒤로 가면 유금이야. 그럼 진유합이야, 진유합. 그랬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진유합으로 탁 서로 다른 것이 매력이라서 만났는데 서로 다른 것이 매력이라 만났는데 둘 중에 하나가 상태가 변하면 이제 올라가거나 그죠? 둘 중 하나가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거나 그죠? 뭐 꿈을 찾는 어떤 시인이지만 돈을 못 벌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해서 시를 쓰게 해줬더니 그 남자가 이제 다음 상태로 변한 게 뭐야? 그러면 이제 유명 시인이 됐어. 그러면 진술충, 라라랜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참 난 그래서 이 진술충을 보면 또는 진유합이나 묘수랍을 보면 라라랜드가 생각이 나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그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그 남자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신사 같죠. 오히려 그 둘이 헤어지는 갈등은 아예 영화에서 통편집을 해서 안 나오고 갑자기 여자는 성공을 했는데 남편이 바뀌어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남녀가 만나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영화가 끝나더라. 참 멋진 작품이에요. 마음이 참 씁쓸하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랑 그 사랑하는 그 여자랑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성공하면 안 돼. 그렇지? 눌러야 돼. 눌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까짓 게 무슨 글을 쓴다고? 니까짓 게 무슨 연예인을 한다고? 야, 너는 그냥 내 밑에서 된장국이나 끓여. 그러면 혹시 오래 갈 수도 있을까? 근데 과연 그게 또 옳은 일일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뭐 그런 거지. 그렇지? 얘가 능력을 가지면 날 떠날까봐 이렇게 일부러 능력을 팍팍팍 누르게 하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성공해서 떠나면 뭐 배신자, 나쁜 놈 이렇게 서로 원망을 많이 했는데 뭐 라라랜드 같은 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리고 그 영화를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봤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갔구나, 인식이 좋아졌구나. 그런 것 같죠. 그 라라랜드 영화의 스토리의 정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국 고유의 민요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 라라랜드. 맞아, 바로 그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그 아리랑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지금 성공했다고 날 떠나? 너 잘 되나 봐라. 너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 다음에 요즘 대중가요 중에서 또 그 내용 담은 거 있죠. 그 윤종신의 존니. 윤종신의 존니, 야, 나 떠나고 너 딴 사람 사귀니까 좋냐? 그래서 그 제목이 존니예요, 존니.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나는 이렇게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너 딴 사람 만나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너가 그냥 나보다 좀만 더 아팠으면 좋겠다. 승실 뒤끝 부리고 있는 노래죠. 그러면서 그걸 아는지 그 노래에서도 내가 그렇게 뒤끝 있는 남자로 보이냐라고 자신 실토를 하는, 저는 가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잘 표현을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 부르는 인간 쫌생이네, 수준이 떨어지네, 그냥 그러지 말고 그것도 내 마음이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13강 진술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진술충과 충미충에서는 이 명리학계에서 아주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계고, 인묘, 충출 요거에 대한 이거
세 가지로 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일명의 계고 입고 또는 임묘 또는 충출이라고 하는 일종의 진술충과 충미충 같은 그 토충이 벌어질 때 그 토가 저장하고 있던 게 튀어나와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장된 게 툭 튀어나오면 이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왕창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창고 대방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삶의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명리업계에서는 충출, 뭐 이런 형출 이런 것들을 어떤 대박 또는 쪽박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비유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진술충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고, 입고, 계고, 임묘, 충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샘플 사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 교재를 통해서 쓸 내용을 웬만큼 다 아주 상세하게 써놨죠. 이거 한 개씩만 다 강의하려고 해도 이거 다 1시간짜리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 프린트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진술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진술충이라는 거는 사주 원국에 진토와 술토가 있거나 특히 붙어 있으면은 더 강렬한 거고 떨어져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는 거고 또는 사주에 진토 또는 술토가 있는데 우운에서 반대 기운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운에 의해서 진술충이 벌어질 때인데 이 세운이라는 거는 좀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거고 대운이라는 거는 좀 큰 단위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운으로 진술충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그냥 별 타격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운과 세운에서 동시에 들어올 때는 비교적 타격감 있게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죠. 빙하기 시기에 가장 추운 해. 그럼 진짜 미친 듯이 추운 해겠죠. 그런데 뭐 온난한 기후 속에서 잠시 추운 날 뭐 정도면은 그냥 그날 추웠어?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진술충에 대해 설명을 해보죠. 우선 요 1번의 내용은 생지의 충과 왕지의 충과 비교해서 이제 화계지의 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지의 충은 시작의 충. 생지의 충은 시작의 충이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런 형태. 또 근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또 머릿속에 여러 개야. 지금 하던 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약간 이런 것들이 생지의 충 같은 계열이라면 왕지의 충은 본기의 충이다. 그래서 본진의 대결이다. 지난 시간에 왕지의 충을 했었죠. 그래서 본진의 충은 쉽게 안 일어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북한과 한국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본진의 충이면 전면전이죠. 하지만 생지의 충임은 도발전 같은 거죠. 뭐 박격포를 몇 발 쐈다든가 옛날 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라든가 뭐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도망가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생지의 충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우리도 막 포격했다든가. 근데 생지의 충 가지고 나라가 변하지는 않죠. 본진이 망가지지도 않아요. 권투로 치면 이게 잽 정도 날리는 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본진의 충은 크로스 카운터죠. 이거 한 방 맞으면 넌 끝이야. 생지의 충에서 10번 줘도 본진의 충에서 이겨버리면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인도 차이나 전쟁을 얘기하면서 프랑스군이 베트남군한테 연전연승을 했지만 마지막 전투인 이 DMBF 전투에서 크로스 카운터를 맞으면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에서 물러갔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본진의 충은 그 말인즉슨 쉽게 안 벌어집니다. 쉽게 안 벌어져요. 그래서 사주 원국의 본진의 충인 묘유충이나 좌우충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게 늘상 수시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지의 충은 파괴력은 약해도 횟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본진의 충은 일생일대에 한두 번이나 두세 번 정도 벌어지는 것이지 사주에 묘유충이 탁 있다고 해서 수시로 묘 갔다가 유 갔다가 묘 갔다가 하지는 않는다. 뭐 약간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계지의 충은 마무리의 작업의 충입니다. 자, 진술충미 묘지의 충은 충의 외면적 방향성과 속심리가 달라서 복합적 충의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릴 때 봤던 드라마 영화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 선악 구분을 분명히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정의의 편과 악의 편, 빌런 편을 분명히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은 볼 때 편해요. 그냥 누군가의 동기 감흥돼서 그를 응원하면 되니까. 이게 주로 저희 같은 X세대가 어릴 때 보고 자란 뭐 배달의 기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군복 입으면 무조건 착한 편, 저 군복 입으면 무조건 나쁜 편, 뭐 또리 장군,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대부분 선악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왕지 같은 경우가 선악 구분이 좀 분명해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이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근데 생지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생지나 왕지는 색깔이 분명해. 뭐 수화 상쟁이든지 금목 상쟁이든지. 근데 이 토충은 수화 상쟁도 아니고 금목 상쟁도 아닌 것이 중도적인 충끼리의 싸움이라서 이 화개지의 충은 피야 구분이 어렵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어려워서 복합적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마치 집안끼리 전쟁이 붙었어. 그러니까 저기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하지만 이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중에서도 얘하고 얘는 또 친구고 얘하고 얘는 또 이 공동체고 얘하고 얘는 또 요게 맞고 그래서 저 집안을 망하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익인 게 아니라 저 집안을 망하게 하면 이런 측면에선 이익이지만 저런 측면에선 큰 손해가 나. 뭐 이런 형태들로 복합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진술충이나 충미충은 그 충의 단계가 매우 미묘하다. 그 결과도 좋으냐 나쁘냐를 단언하기가 매우 어렵다 같은 형태로 봐야 돼요. 싸움이 났는데 복합다중적인 충. 이걸 전쟁에 비유하자면 요즘 현대시대로 보자면은 저기 중동전쟁이나 아랍전쟁 같은 형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들이 싸운 거는 선악 구분이나 피하 구분이 분명하죠. 뭐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뭐 또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시리아와 IS가 싸운다. 저 중동 지역에 IS가 나타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이라크하고도 싸우고 시리아하고도 싸우고 뭐 요르단으로 쳐들어가고 터키에도 테러단을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전에 지금은 그 IS가 무너졌는데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죠. 한 5, 6년 전쯤에는 국제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미군하고 그 러시아군이 같이 한 편을 먹고 미군, 러시아 연합군이 같이 IS를 공동 토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동의 복합한 전쟁들은 매우 복잡 단단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원래 그게 이제 오렌지 혁명이라고 그래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 운동을 서방식으로 합시다 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반군이 벌어졌어. 그래서 처음엔 시리아군하고 시리아 정규군하고 그 반군이 그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이 군주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났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갑자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야, 이왕 나라를 바꿀 거면은 우리는 코란의 명령에 따라서 천년전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신정 정치를 펼치겠다. 신정 정치. 웃기죠? 신정 정치. 천년 전의 율법대로 살겠다. IS가 나타나서 갑자기 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시리아군 다 무너뜨리고 저기 오렌지 혁명한 사람들 다 학살하고 갑자기 IS가 딱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야, 쟤네 냅두면 안 되겠다. 저 IS가 퍼지면은 전 세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전부 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뭔가 이슬람 혁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미군 그 외 터키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 영국 전부 다 손을 잡고 그 IS의 맹공을 퍼붓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들은 되게 복잡 미묘해서 현재 시리아의 내전은 지금도 안 끝나고 있고 얼마 전에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는데 무너뜨린 애가 또 IS 계열에서 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서방 애들이 저 새롭게 시리아를 점령한 애들이 서방하고 잘 지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쟤네들 뿌리가 저 IS인데 저거 냅둬야 돼. 가서 때려 부셔야 돼. 뭐 이러고 있는 형태들. 매우 복잡 미묘한 형태의 싸움이라서 피하 구분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들은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쉽게 안 풀리고 저놈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옳은 사람인지 그렇다고 또 제가 좋은 사람인지가 매우 알기 어려운 형태의 전쟁들입니다. 근대의 전쟁 중에서 좀 유명한 전쟁으로 보면 그게 스페인 내전에 비유를 할 수 있죠. 스페인 내전으로 보면 프랑코가 나쁜 놈이야? 라고 봤더니 아니야. 또 프랑코, 국제여단 또 이런 기존의 어떤 친정부 세력들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있어서 한 4개 정도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편이 맞는지 서로 자기네 편인 줄 알았더니 자기네 편을 공격을 하고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되더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종의 사명살 계열인 인사신하고 축술미 사명도 좀 복잡한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진술충이라고 하는 복합성분을 가지고 있는 진토와 복합성분을 가지고 있는 술토가 만나서 충을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싸우게 된다. 복합적 대립 상태가 나타난다. 특히 이게 가장 심플한 거는 왕지의 싸움이고 가장 복잡한 거는 진술충미의 싸움이다. 일종의 내부 노선 내에서도 싸운다라고도 보면 되는 거예요. 싸운다라기보다 뭐 대립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죠. 진토는 인묘진 목방의 일원으로 외형적으로는 목의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묘진이니까 주성분이 목이잖아. 목. 봄에 배속돼 있잖아. 봄. 출신이 봄이야. 근데 걔는 진토는 봄 출신이기도 하지만 신자진이라고 하는 거대 삼합연화부에서는 수의 일원이기도 해. 수의 일원.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마을에서는 동장과 이장이야. 동장, 이장. 근데 또 우리 아버지가 그 전국 이장연합회에선 부회장이야. 부회장. 그러면 작은 범위인 방합적 계열로 보자면은 우리가 사는 마을 연대의 회장님이시고, 다음에 우리 같은 마을이 수백 개가 모여 있는 큰 전국 지역 연합체 내에서는 이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더라. 뭐 이런 형태들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담당하는 큰 어떤 그 시군구 연합회, 그 군수 연합체에서 무슨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에 의하면은 우리 마을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돼? 그러면 방합 따라가야 돼? 삼합 따라가야 돼? 삼합 따라가려면은 그 우리 마을을 희생해서더라도 뭘 좀 해야 되는, 삼합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방합의 일을 따라가자니 삼합하고는 대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진술충미의 대립이죠. 뭐 요즘 정치권의 비유를 하자면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서 의사들을 전부 때려잡아가지고 전부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겠다. 안 그러면 처단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근데 그 정당에 의사 출신 의원이 있어. 그래서 그 의원의 개인적 소신은, 야, 의사들 좀 처우 좀 개선하고 의사들 저렇게 강제로 현장으로 내몰지 말고 잘 타일러서 이렇게 의사 증원을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뭐 군부대를 해가지고 뭐 처단을 한다는 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방합적 계열에서는 의사 편인데 내가 속한 큰 진영인 정당적 차원에서는 의사를 이렇게 막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뭐 처단을 할 거야. 이런 형태, 이건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작은 범위냐 큰 범위냐. 즉 그래서 이 진술충은 방합적 측면에서는 협업을 뭐 이렇게 서로 협동을 하거나 생을 하는 관계인데, 삼합적 측면에서는 또 대립하거나 충돌을 하게 되는 이 복합 다변적인 현상들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볼게요. 진술충은 겉으로 짜릿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저게 지금 충인지 뭔지도 모르게끔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부에서는 되게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틱한 결과들이 잘 안 나와요. 자, 내면적으로는 신자진 수의 조절자. 자, 진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신자진 수의 조절자의 일원인데, 또 외면적으로는 목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번엔 술토는 외면적으로는 신유술 금방의 일원이고 내면적으로는 인호술 화국의 조절자다. 그래서 진술충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 글자들이 현재 방합 계열이냐 삼합 계열이냐에 따라서 현재 이 진술충이 삼합 단위의 충인지 아니면은 방합 단위의 충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됩니다. 자, 4번. 그래서 진술충은 외면적, 즉 진토는 인묘진이니까 목이고 술토는 신유술이니까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의 대립입니다. 외면적으로는 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의 충돌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진토는 신자진 삼합의 일원이고 술토는 인호술 삼합의 일원이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큰 에리어로 큰 틀로 보자면은 진술충과 이 수화의 충이 된다 같은 거죠. 그러면 겉으로는 금목 상쟁인 줄 알았더니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수화 상쟁도 있더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표로 이렇게 좀 써놨죠. 자, 표는 진토는 외면적으로 목의 일원이고 술토는 외면적으로 금의 일원이야. 그래서 진술충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금목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내면적으로는 진토는 수의 저장고이고 술토는 화의 저장고야.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수화의 충돌일 수도 있어. 자,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죠. 자, 진토는 근데 이 수의 편이지만 수의 세계를 마무리 짓고 4, 5 미에게 다음 세대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기운이고, 이 술토는 이거 어림없지. 그러면 술토는 뭡니까? 해자축을 밀어주겠다. 나는 해자축. 그러면 얘는 사화를 키우겠다는 거고, 술토는
해수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마치 어떤